어흥선 6년 9월 2일 밤, 한 어린 소녀가 어머니 품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겨우 4살, 오늘날이라면 유치원에 다닐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세상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갑옷 입은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어머니 정현 왕후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절대로. 공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궁궐의 주인이었고 오빠는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던 나날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어머니는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궁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원종과 그의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공주는 어머니 치마 속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터질 듯 빨리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바꾼 쿠데타, 그리고 4살 소녀 정명공주에게 닥친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어린 공주가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희생을 치르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울리리라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공주가 태어났을 때로 1252년 창경궁 여름이었습니다. 정명공주가 태어났을 때 궁궐은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후궁의 딸이었습니다. 아기 공주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공주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정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어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평생 동안. 아버지 연산군도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공주가 처음 웃었을 때 연산군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공주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연산군은 직접 공주의 손을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내 딸은 참으로 용감하구나. 이렇게 씩씩한 걸 보니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궁녀들도 공주를 사랑했습니다. 공주 마마께서는 정말 예쁘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맑은 눈을 가진 아기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공주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였습니다. 10살 많은 폐세자는 어린 동생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공주가 2살이 되던 해, 오빠는 매일 공주와 놀아주었습니다. 정명가, 오빠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응. 공주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오빠는 공주에게 궁궐 밖의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높은 산, 넓은 바다, 아름다운 꽃밭. 공주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오빠, 나중에 나도 그런 곳에 갈 수 있어. 물론이지. 오빠가 데려다 줄게. 꼭 데려다 줄게. 공주가 3살이 되던 해, 오빠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옷가락지였습니다. 초록빛이 도는 아름다운 옥이었습니다. 정명가, 이걸 받아라. 오빠는 옷가락지를 공주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오빠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이 옷가락지를 보면 항상 오빠를 기억해. 알겠지? 응, 고마워, 오빠. 공주는 옷가락지를 손에 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공주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명아, 너는 오빠의 영원한 보물이야. 오빠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약속해. 공주는 오빠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오빠 사랑해. 그 순간이 공주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오빠의 품, 어머니의 미소, 아버지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가족의 사랑, 따뜻한 포옹,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던 평화.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파괴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잔인한 진실을
공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세상은 공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1506년 여름, 궁궐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아버지 연산군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신하들을 의심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고 화를 냈습니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너무 화를 많이 내신다. 조심해야 해. 언제 우리가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어머니도 불안해했습니다. 공주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공주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공주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우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정명아. 어머니가 그냥 네가 너무 소중해서 그래.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해 가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9월 2일 밤, 공주는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빠가 와서 공주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명가, 오빠가 해주는 이야기 잘 들어. 응, 옛날에 아주 용감한 공주가 있었어. 그 공주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그 공주는 마음이 강했거든. 와, 멋지다. 그래, 정말 멋지지. 정명가, 너도 그런 공주가 되어야 해. 알겠지? 응, 나도 용감한 공주가 될 거야. 오빠는 공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하지만 공주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나자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칼소리, 고함소리, 비명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어머니가 재빨리 공주를 안아들고 방 구석에 숨었습니다. 정명가, 조용히 해야 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숨도 크게 쉬면 안 돼.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빨랐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 칼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죽음의 냄새. 공주는 어머니 품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워 보이던 궁궐 지붕 아래에서 잔인한 운명이 이미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공주는 이제 역적의 딸내소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주와 어머니는 숨죽인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원종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와라, 다 나와. 어머니는 공주를 뒤에 숨기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제 딸만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겨우 4살입니다. 박원종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에게 자비는 없다. 모두 처리해야 한다. 공주는 어머니 치마 뒤에서 박원종을 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은 공주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어머니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원종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아이가 왕족이라는 것을 영원히 잊어야 한다. 평민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궁궐에 돌아오려 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끌려나갔습니다. 공주는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였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공주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연산군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명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남자의 목소리는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공주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연산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명가, 잘 들어라.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공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착한 딸. 너는 정말 착한 딸이야. 그리고 군사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연산군은 마지막으로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물. 공주의 오빠, 10살 폐세자도 잡혀갔습니다. 오빠는 공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옷가락지였습니다. 1년 전에 공주에게 선물했던 그 옷가락지. 오빠는 그것을 재빨리 공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명아, 이걸 간직해. 오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넌 오빠의 영원한 보물이야. 그걸 절대 잊지 마. 공주는 옷가락지를 꼭 쥐었습니다. 오빠, 오빠.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군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공주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오빠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현 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중종의 계비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반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왕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정현 왕후는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4살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런 어린 아이를 정현 왕후는 중종에게 청했습니다. 전하, 정명공주를 제가 돌보게 해 주십시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아직 반정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소. 정현 왕후는 공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공주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가엾은 아이. 정현 왕후는 공주를 안아들었습니다. 공주는 처음에 겁을 먹고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현 왕후의 따뜻한 품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명아, 이제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공주는 정현 왕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어머니처럼 따뜻했습니다. 공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며칠 동안 울기만 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정현 왕후는 공주를 데리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면서 정현 왕후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정명아, 이제부터 너는 공주가 아니야. 공주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어머니?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공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너를 죽이려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평범한 아이야. 알겠니? 공주는 무서웠습니다. 저는 죽기 싫어요. 그래, 나도 네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걸 잊어야 해. 네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내 가족이었는지 모두 잊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잊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정현왕후는 공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안다, 정명아. 힘든 일이야. 하지만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기억은 고통이고 망각만이 생존의 길이야.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궁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려한 정학도, 넓은 정원도, 예쁜 연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마당과 낡은 방 두 개뿐이었습니다. 정현 왕후는 공주의 화려한 궁궐 옷을 벗겼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금실로 술을 놓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옷은 위험의 표시였습니다. 정현 왕후는 그 옷을 치우고 낡은 무명옷을 가져왔습니다. 거칠고 색이 바랜 옷이었습니다. 공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옷을 입어야 해요? 이 옷은 너무 거칠어요? 정현 왕후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는 평민 아이야. 평민들은 이런 옷을 입어. 너도 이제 이런 옷을 입어야 해. 하지만 안 돼, 정명아. 이해해야 해. 이제 이게 내 삶이야. 정현 왕후는 공주에게 무명옷을 입혔습니다. 옷이 너무 컸습니다. 공주의 작은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는 공주의 발에 집신을 신겼습니다. 공주는 전에 비단신만 신어봤습니다. 부드럽고 편한 비단신. 하지만 집신은 달랐습니다. 거칠었고 딱딱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아파요, 어머니. 발이 너무 아파요. 참아야 해, 정명아. 이제 이게 네가 신을 신발이야. 평민들은 모두 이런 신을 신어. 공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픔 때문에 그리고 슬픔 때문에 정현 왕후도 함께 울었습니다. 네 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현 왕후는 공주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정명아,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기억하면 안 돼. 궁궐도 아버지도 오빠도 모두 잊어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오빠가 저한테 준 옷가락지는 정현 왕후는 공주의 손에서 옷가락지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옷가락지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왕족의 것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명아, 그것마저 버려야 해. 누가 보면 네가 왕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안 돼요. 이건 오빠가 저한테 준 거예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공주는 옷가락지를 꼭 쥐었습니다. 정현 왕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숨기는 거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는 거야. 어디요? 마당에 묻자. 땅속 깊이. 그럼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거야. 공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공주와 정현왕후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췄습니다. 정현왕후는 마당 한 구석에 흙을 팠습니다. 깊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묻어라, 정명가. 공주는 옷가락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초록빛 옥. 오빠와의 마지막 추억. 오빠의 사랑의 증표. 공주는 옷가락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오빠를 잊지는 않을게. 절대 잊지 않을게. 공주는 옷가락지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정현 왕후가 흙을 덮었습니다. 옷가락지가 사라졌습니다. 흙 속에 묻힌 옷가락지는 공주의 과거를 상징했습니다. 묻어야 할 기억, 지워야 할 신분, 잊어야 할 사랑, 숨겨야 할 진실. 1507년이 지나고 1508년이 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평민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흙을 만지며 놀았고 물을 길었고 밭일을 도왔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항상 조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공주에게 말을 걸면 공주는 움찔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조용할까? 어머니가 너무 엄하게 키우시나 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공주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주목받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공주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 오빠의 눈물, 박원종의 차가운 눈빛, 그날 밤의 비명소리. 매일 밤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현 왕후가 달려와 공주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정명가. 꿈이야.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기억이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다는 것을. 1299년, 공주는 7살이 되었습니다. 점점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했고 생모의 목소리도 잊혀졌습니다. 궁궐의 모습도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오빠의 얼굴, 오빠의 목소리, 오빠의 마지막 말. 너는 내 영원한 보물이야. 그 말이 공주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가끔 마당의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옷가락질을 묻었던 자리.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공주는 정확한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밤에 몰래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옷가락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살아있어. 오빠가 바라던 대로. 하지만 오빠,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클노웅리 10년 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주의 오빠, 폐세자가 독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독을 먹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14세의 나이였습니다. 정현 왕후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벽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겨우 14살인데 공주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정현왕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공주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습니다. 오빠가 죽었다는 것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는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오빠, 오빠. 공주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살 소녀는 죽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가 그 아이를 구한 것일까요? 그리고 11년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평민 소녀로 자랐고 궁궐의 시선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공주는 옷가락질을 묻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었고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팠습니다. 더 깊이, 더 빨리. 마침내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옷가락지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옷가락지. 흙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공주는 옷가락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오빠, 오빠. 눈물이 옷가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흙을 씻어냈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어? 왜 오빠는 가고 나만 남은 거야? 차라리 나도 그날 밤에 죽었으면 차라리 공주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정현왕후가 나와 공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명가, 정명가. 어머니, 저는 왜 살아있어요? 오빠는 죽었는데 저는 왜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돼, 정명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는 살아야 해. 네 오빠가 원하는 것도 그거야. 네가 살아남는 것,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지만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현 왕후는 공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공주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에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죄책감이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증명해야 해.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을. 공주는 옷가락질을 다시 흙 속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봉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잊을게. 잊어야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빠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절대 잊지 않을게. 절대로. 공주는 흙을 덮었습니다. 단단히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음은 약함의 표시였습니다. 공주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1171년, 1112년, 1173년, 1174년, 1115년, 1116년, 6년이 더 지났습니다. 공주는 자랐습니다.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컸고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는 완전히 평민소녀가 되었습니다. 물을 길었고 밭을 갔고 삭바느질을 했고 나무를 주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그을렸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달랐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공주의 눈에는 평민 소녀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결의가 섞인 눈빛,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잊지 않겠다는 고집이 섞인 눈빛,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가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공주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몸이 경직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1년간의 공포가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조건반사였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정현 왕후는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명가, 괜찮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덜 자주는 되었지만 여전히 꾸었습니다. 유배지 생활은 매일매일이 기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망각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공주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끔찍한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1517년 가을, 11년 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종이 공주와 폐세자의 신분을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종은 11년 동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연산군의 자녀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특히 어린 정명공주는 완전히 무고했습니다. 4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중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명공주와 폐세자에게 재산을 하사하고 선원보에 다시 올리도록 하라.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위험합니다. 연산군의 자식들을 복권시키면 과인이 결정했소. 그 아이들은 무죄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살게 할 수 없소. 처음으로 11년 만에 공주가 왕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자가 유배지에 왔습니다. 정명공주, 전하께서 공주의 신분을 복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하사하셨습니다. 정현왕후는 기뻐했습니다. 정명가, 들었니? 이제 내 신분이 회복됐어.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 하지만 공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주는 무표정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정현 왕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명아, 왜 그러니? 좋은 소식인데. 공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정현 왕후는 놀랐습니다. 왜? 내 신분이 회복된 건데,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저는 이제 평민이 편해요. 이 삶이 익숙해요. 궁궐은 무서워요. 정현 왕후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1년간 역적의 딸로 살았던 소녀에게 이제 왕실 복귀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다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정명아, 하지만 거부할 수 없어. 왕의 명이야. 알아요, 어머니, 알아요. 1518년 봄, 공주는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본 한양은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건물들도, 분위기도. 궁궐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공주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름답지만 위험한 감옥. 중종이 공주를 불렀습니다. 정명공주를 보겠노라. 공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정하게 들어갔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들어오는 궁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 공포의 기억. 중종은 공주를 보고 놀랐습니다. 15살 소녀는 너무나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어른처럼, 아니, 마치 노인처럼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명공주,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감사합니다, 전하. 이제 궁궐에서 지낼 수 있게 준비하겠노라. 공주로서의 예우를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감옥일 뿐이라는 것을, 다른 형태의 유배라는 것을. 공주는 궁궐에 거처를 마련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정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행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림자처럼. 사람들은 공주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정명공주는 왜 저리 조용할까? 11년간 유배 생활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너무 이상해. 마치 사람을 피하는 것 같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공주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주목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목받으면 위험했습니다. 11년 전 그날 밤처럼. 그래서 항상 조용히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조용해야 했습니다. 철로 19년, 궁중에서 공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정명공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하들은 고민했습니다. 공주는 여전히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만약 공주가 결혼하면, 만약 공주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왕위를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혼인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역적의 딸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무리 신분이 복원되었다 해도. 그렇다면 한 신하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죽은 왕족과 영혼 혼인을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죽은 사람과 결혼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주를 정치적 논란에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공주가 자식을 낳을 일도 없고 공주의 남편이 권력을 노릴 일도 없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미 죽은 왕족 중에 적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성대군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와 영혼 혼인을 시키면 됩니다.
이 제안이 중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18살 소녀에게 죽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라. 중종은 결정했습니다. 1520년 봄, 신하들의 제안이 정명공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병으로 일찍 죽은 이성대군과의 영혼 혼인이었습니다. 정현 왕후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정명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란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하지만 넌 아직 어려. 평범한 혼인을 할 수도. 안 돼요, 어머니. 공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평범하게 결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제 남편이 정치적 야심을 품을 수도 있고 제 자식들이 왕위를 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피가 흐를 거예요. 또 누군가가 죽을 거예요. 정현왕후는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18살 소녀가 이런 깊은 통찰을 하다니,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다니. 정명가, 넌 정말...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어머니. 죽은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그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왕실을 위해서도. 오빠가 죽은 후 공주는 흙에 묻었던 옷가락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증명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궁극적인 희생. 공주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개인적 행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 평범한 사랑, 평범한 결혼, 평범한 가정.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옳을까?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행복보다 더 큰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평화, 왕실의 안정, 그리고 더 이상의 유혈사태 방지. 만약 공주가 평범하게 결혼하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주의 남편이 권력을 노릴 것입니다. 공주의 자식들이 왕위 계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오빠처럼, 아버지처럼.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는 마당에 나가 옷가락질을 묻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곳을 비췄습니다. 공주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해요. 저의 행복을 포기하는 선택.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오빠가 바라던 일이에요. 용감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다음 날 아침, 공주는 정현왕후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차분하고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영혼 혼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현왕후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명아, 어찌 이럴 수가? 넌 아직 어린데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제 개인적인 희생으로 궁궐에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저는 기꺼이 그림자가 되겠어요. 정현왕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18살, 꽃다운 나이,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 행복해야 할 나이. 그런데 죽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니. 하지만 공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을 다 흘렸기 때문입니다. 11년 동안 충분히 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강해야 했습니다. 18살에 왕실 신분이 복원되었습니다. 영광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영원한 감옥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 여름, 영혼 혼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상한 의식이었습니다. 기이한 의식이었습니다. 신랑은 없었고 신랑의 위패만 있었습니다. 나무판에 쓰인 이름, 그것이 공주의 평생 남편이었습니다.
공주는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홀로 서서 빈자리에 절을 올렸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랑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공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선택을. 의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주는 공식적으로 혼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 영혼의 아내, 그림자의 아내. 영혼 혼인 이후 공주는 완전히 궁궐의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사라졌습니다. 공주가 자식을 낳을 일도 없었고, 공주의 남편이 권력을 노릴 일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공주에게만 빼고는. 하지만 공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공주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거의 은둔에 가까웠습니다. 공식 행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사람들과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현왕후 곁을 지키며 왕실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용한 기도, 끝없는 기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공주는 조용히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정명공주? 아, 그 영원 혼인한 공주? 네, 아직 살아계시대요. 참 기구한 팔자시군. 그러게 말입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공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주목받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11년 전 그때처럼 해질녘마다 공주는 궁궐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고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보였습니다. 공주는 자유를 그리워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자유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그녀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슬픔, 오빠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없는 체념. 공주의 침묵과 외로움 덕분에 궁궐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중종의 후궁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줄어들었고 왕실이 안정되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감소했습니다. 공주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 사람의 전 인생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모든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개인적 행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과 결혼하여 궁궐의 평화를 구할 것인가. 공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왕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오빠의 기억에 대한 사랑. 1930년대. 공주는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정현 왕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궁궐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어느 날 정현 왕후가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정명가, 후회하지 않니? 무엇을요, 어머니? 영혼 혼인, 내 행복을 포기한 것, 평범한 삶을 포기한 것. 공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 이것이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오빠처럼 죽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정현왕후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너무나 용감해. 어떻게 네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강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오빠가 바라던 대로 용감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공주는 오랜만에 옷가락질을 묻었던 곳에 갔습니다.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곳을 비췄습니다. 오빠, 저 잘 살고 있죠? 오빠가 바라던 대로 용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빠,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언제쯤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1940년대 말년이었습니다. 공주는 오랫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정현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어느 날 공주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몸이 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심지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빠를 만날 수 있겠구나. 아버지도 만날 수 있겠구나. 어머니도. 공주는 정현왕후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집신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유배지로 갈 때 신었던 그 집신. 정현왕후가 공주의 발에 신겨주었던 그 집신. 그 집신은 11년간의 유배, 생활을 상징했습니다. 공주가 아니었던 시절, 역적의 딸로 살았던 시절, 숨어야 했던 시절, 잊어야 했던 시절,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았던 시절, 사랑을 배웠던 시절, 용기를 배웠던 시절, 공주는 집신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현왕후의 따뜻한 손, 오빠의 마지막 눈빛, 옷가락질을 묻었던 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제 쉴 수 있겠지? 이제 오빠를 만날 수 있겠지? 공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마침내 긴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마침내 평화가 온 것입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정명공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정명공주는 연산군의 딸로 태어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영혼 혼인으로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났으며 조용히 왕실을 섬겼다. 그녀의 희생은 왕실의 평화에 기여했다.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역사책의 몇 줄. 하지만 그 짧은 기록 뒤에는 엄청난 인간 드라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4살의 모든 것을 잃은 소녀, 11년간 역적의 딸로 산 소녀, 18배 죽은 사람과 결혼한 소녀, 평생을 그림자로 산 여인. 정명공주의 희생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인간적 용기였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선택한 아름다운 결단이었습니다. 정명공주가 선택한 영혼 혼인은 어떤 영원한 의미를 남겼을까요?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답합니다. 헛되지 않았다고. 그녀의 조용한 희생이 왕실의 평화를 지켰다고. 그녀의 침묵이 더 큰 비극을 막았다고. 공주의 삶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 용기는 때로 침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정명공주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배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정명공주의 조용한 그림자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궁궐의 벽돌과 나무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조용한 싸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개인의 행복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더 큰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1506년 가을, 4살 소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죽음과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용감하게, 조용히, 그리고 사랑으로 40년 후 그 소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킨 여인으로서 그것이 정명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비통함 속에서 피어난 인간 심장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